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 수급을 실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3단계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영상마다 매매 기준에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이 수급이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고, 이 수급만 내 매매 종목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분명히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급을 활용하는 이런 3단계 접근 방법. 먼저 첫 번째는 매수 전 단계죠. 아직 종목을 매수하기 이전에, 즉 당일 매수하려는 종목에 매수 전 수급을 당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이 오늘 당장 수급이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가, 이것은 매수 후 그 종목이 하락과 상승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확률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나머지 종목들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매수한 날부터 같이 계속 살펴봤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 중에 이 현대건설이라는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이전에 차트도 함께 항상 체크는 해야겠죠. 21선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오늘 양봉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 살짝 밀렸다가 아랫꼬리를 만들고 이제 회복하면서 양봉의 모습이 나오는데, 21선에서 나오는 첫 번째 양봉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찝찝한 것은 이 5일 이평선, 파란 5일 이평선이 아직 우하향을 지금 살짝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당장 이 5일 이평선을 강하게 치고 나가는 상승 흐름이 나오면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여기서 밀려버린다면 21 이평선을 지켜주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 보유자기 때문에 그러한 매매 기준을 갖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일단 21선에서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겠어 이 종목을 선택했고, 그리고 매수 전에 체크를 한 것이 바로 이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그렇죠? 3분봉을 통해서 분봉의 매수 타점을 보게 되면은 어제 이렇게 장이 마감하고 제가 3분봉 22평선, 요 검은색 이평선, 장 초반에 9시 3분에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1차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3분봉 22평선 눌림목 구간대에서 제가 요 화살표 있는 한 번, 두 번 분할 매수를 하였죠. 그렇죠? 기준 이평선은 요 3분봉 22평선을 지켜주는, 그렇죠. 요 구간대에 밀착되어 있는 요 부분에서 매수 평균 단가는 52,500원입니다. 이 라인대죠. 52,500원. 그렇죠? 요 한 단계 아래네요. 요 5만 여기죠. 그렇죠? 52,500원. 여기서 이제 두 번의 분할 매수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들어간 것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매수 전에 당일 매수하려는 종목의 수급, 매수 전 수급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모건 쪽에서 외국계 단타 매매라도 어쨌든 장 9시 초반부터 이 모건 쪽에서 473주를 9시부터 꾸준히 물량이 들어옵니다. 9시 2분에 1000주, 9시 4분에 2500주. 그리고 이 모습을 또 하나의 매수 기준으로 저는 삼을 수밖에 없었죠. 10시 초반에 14,000주라는 이런 누적 매수세를 모건 쪽에서 물량이 들어왔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일단 체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추정치를 봤을 때 이렇게 9시 20분부터 10시까지 외국계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기관 쪽에서 일단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시쯤에 이제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와서 양매수가 완성이 되면서 장 후반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홀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하나의 매수 기준으로서 내가 관심을 종목에 담아놓은 종목 중 차트상, 일봉 차트상 눌림목에서 나오는 첫 번째 양봉의 모습, 그리고 매수 전에 나타나는
모건 쪽, 외국계 쪽에 순매수, 그리고 기관에서는 어쨌든 제가 매수 시점에는 기관 쪽에 매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기관에서 매도 물량도 없었죠. 최소한 매도하지 않는 종목이구나. 그래서 수급을 이렇게 매수전 단계에서 체크를 해줌으로써 이제 내가 매수한 다음에 좋은 흐름이 나올지 1차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유한 종목들 보면은 KG 이니시스도 이때 매수해서 우리 영상에서 같이 봤죠. 좋은 흐름이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5일선을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를 나올 때 실제 매수한 당일에 보면은 그렇죠. 이 종목도 양매수였죠. 저 또한 장중에 추정치를 보면서 그렇죠. 이 추정치를 보면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하였죠. 그리고 뭐 한국전력도 이것도 같이 매수하고 살펴봤던 날 양매수가 들어왔죠. 장중에 추정치, 장 매수하기 이전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리고 하이트 진로도 어제 매수를 하였는데 어제도 매수할 때 양매수가 들어오고 매수 전에 이미 외국계와 기관계 쪽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뭐 한국행 컴퍼니도 조금씩 상승. 자, 이 종목들 모두 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매수 전에 당일 매수하려는 종목에 이런 추정치 수급을 체크를 하고 그렇죠? 당연히 매도하는 종목,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은 들어가면은 상승 확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매수 직후 단계.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였다. 그렇죠? 매수 수급이 유지되는가?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이 장 후반까지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적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대건설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시 3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수급 쪽에서 이제는 추정치를 봤을 때 그렇죠. 아까 양매수가 완성이 됐다고 그랬죠. 10시부터 이제 11시에도 1시에도 2시에도 순매수량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내가 이 종목을 신규 매수하고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해주니까 당연히 홀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매수 장 후반까지 그렇죠.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장 마감 후 단계. 보유 종목, 그날 신규 매수를 한 종목이든 아니면 기존에 매수한 종목이든 이 보유 종목의 수급을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전략을 세우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최근에 제가 오늘 매도한 종목이 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다가 오늘 매도를 했는데 이미 며칠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일 전쯤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을 상승을 시켰던 것은 이 외국 기관 쪽인데 그렇죠? 기관 쪽인데 이 종목이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연 3일, 연 4일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 구간대에서 횡보하는 구간대에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함께 분석을 하였습니다. 일단 뭐 2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내일 바로 강하게 반등한다면 이 종목이 아직 살아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밀린다면 또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21선을 깨버린다면. 그렇죠? 이것은 장이 마감하고 우리가 내가 보유한 종목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쪽에서 이렇게 크게 매도가 며칠째 나왔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 있죠. 자, 반면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어제도 외국인의 단타 매매 물량 그것을 기관이
빠져나가지 않은 채 기관 쪽에서 또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오늘도 기관 쪽에서 390만 주, 외국계에서 160만 주, 그러면서 5.42%짜리 양봉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오늘 장이 마감하고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있잖아요. 3단계 장마감 후 보유 종목의 수급 체크 늘 필수적으로 해줘야겠죠. 오늘 기관 390, 외국인 160만 주. 일단 오늘도 양매수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홀딩하는 전략이죠. 5일선을 또 지켜준 데까지. 그렇죠. 수급이 아직 안 빠져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기관이 15,000주, 외국계에서 22,000주. 그렇죠. 5일선이 아직 하단에 있는데도 잘 버텨주고 양매수, 특히 기관 쪽에서 물량이 아직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내일 전략을 짤 때도 5일선 지켜주면서 수급이 아직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다. 아직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 매수한 하이트 진로 오늘 어제 양매수 56,000, 98,000주 오늘은 기관 쪽에서 43만 주 제법 많이 들어왔죠. 외국계에서도 46만 주 그리고 4%짜리 양봉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양매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도 또 관심을 갖고 좋은 흐름이 나올지 지켜보면서 그렇죠. 이 종목을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엔 컴퍼니 5일선을 깨지 않고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데 오늘 기관이 14,000주, 외국계에서도 22,000주, 기관 쪽에서 지금 며칠째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을 짤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홀딩하는 전략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장 마감 후 내가 보유한 종목을 수급을 체크를 함으로써 당장 내일의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조심하고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위치도 판단해 볼 수가 있고 또 KG 이니시스 이 종목도 제가 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때 매수를 해서 수급이 외국계하고 기관 쪽에서 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좀 일단 금투에서 물량이 나왔죠. 9,500주. 기관이 9,700주. 외국계에서 54,000주. 양매도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 물량 개인이 고스란히 6만 주를 일단 받아낸 상황인데 이렇게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은 다 양매수입니다. 지금 보유 중인 종목. 그런데 KG 이니시스는 일단 양매도가 나왔죠. 오늘. 그렇다면 내일의 이 종목이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온 종목보다는 조금 예민하게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저는 일단 5일선을 지켜준다면 일단 홀딩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다만 내일도 기관 쪽이든 외국계 쪽에서 이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온다면은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또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장 마감 후 수급을 통해 내일 전략을 세우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지금 코스피는 쉬어가는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오르락 내리락 하루하루 변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종목을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매수 전 단계를 꼭 체크를 하는 내용 그리고 매수한 이후에 이 종목이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가 또 보유 중인 종목들도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 장중에 수급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홀딩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장이 최종적으로 마감한 다음에 내일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 종목들에 대한 수급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 종목에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가 그렇죠.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장 마감에 또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수급을 통한 이렇게 매수 전, 매수
중, 그리고 장 마감 후 이렇게 세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호재든 악재든 다 이겨버리는 것이 바로 이 수급입니다. 최종적인 주가 상승에 힘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꼭 매매 기준에 포함을 시키고 또 항상 앞쪽에 우선순위를 삼는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